네,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어떠한 고민도 좋습니다. 청춘들 정말 고민 많은 나이인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청춘 고민 상담소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늘 이 시간마다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원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의상이 크리스마스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화사하고 좋으신데요. 오늘도 아주 따뜻한 이야기 네.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와 함께하는 미녀 캐스터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에 마스코트가 되고 싶은 강주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많이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주제 바로 또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어떻게 되나요? 네, 항상 네모가 있어서 정말 다양하게 창의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어떻게 네모할 것인가. 오늘도 창의적인 답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네모할 것인가? 네. 서진 씨는 떠오르는 그 게 있어요? 지난주에가 어떻게 성장할 성장이었죠, 성장. 것인가였던 네. 것 같고 뭘까요? 어떻게 통할 것인가?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잘할 저는 것인가?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대처. 네,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처세술. 네. 예. 그래요. 뭘까요, 대표님? 여기서 각자의 고민들이 다 나오시네요. 네, 그래서 오픈된 질문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요? 성공. 네, 성공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또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정말 어떻게 정의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서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또 드물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많이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는 우선 성공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편이세요? 네. 질문을 받고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세 분은 네.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시는지 한번 궁금해요. 그래요. 성공의 네. 정의는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일단 한 분야에서만큼은 좀 자신이 최고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가리는 거. 성공의 예. 정의.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복한 거, 가족이 행복한 거. 그게 성공. 가족 행복이 고민이신가 봐요. 요즘 굉장히 화목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예. 행복이 좀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네. 주리 씨는? 최진 씨 굉장히 화목해 보이셨는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카카오 스토리에서만 화목해요. 저는 사실 어릴 때 어린 마음에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런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제 스스로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제 내면이 꽉 차 있어서 내면. 스스로 무슨 일이 불어닥쳐도 나는 행복하구나 살아있구나를 느끼는 게 진짜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게 성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깨달음을 그러니까요. 했어요. 정답인가요? 그러니까요. 세 분 다 너무 또 성공에 대해서 많이 또 잘 생각해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정의를 잘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성공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정의는 목표한 바를 이룸이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정말 사전적 정의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 저희가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찾아보면은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유명하거나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네. 목표한 바를 이룬보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네. 유명해지려고 하고 근데 저도 히말라야 가서 느꼈지만 만약에 월 수입이 300만 원이야. 네. 성공한 걸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걸까요? 어떨 것 보통 같으세요?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요? 왜 300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300 이렇게 사회적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네. 더 큰 집과 더 큰 차와 더 큰 그렇죠. 연봉을 받았을 때 성공이라고 하니까 네. 아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행복한 가족이 화목하다면 근데 생각해보면 네. 그 300만 원이 꼬박꼬박 월급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네, 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네.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무직자였다면 네. 성공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각자의 기준들이 지금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월 수입 300만 원 하면 약간 보통 이 정도로 생각을 네. 할 거예요. 네.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건 있는 예.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네. 때. 예.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수입에 따라서 이 성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100만 원을 벌고 있으면 2, 300만 원 버는 사람은 성공이고 그러네요. 주변 사람들이 500만 원을 벌고 있으면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30평 아파트에 살아도 성공했냐 안 했냐. 주변 사람들이 10평대 아파트에 살고 성공한 거고 네. 50평대 아파트면 성공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히말라야 가서 정말 그런 걸 되게 명확하게 느꼈었어요. 근데 이런 성공은 정말 상대적인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상대적인 성공이라 하면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반으로 한 성공인가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반으로 한 성공. 이 상대적인 성공은 분명히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완전한 이게 진짜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상대적인 성공이 아니라 절대적인 성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적 기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 벌었는데 무직자였다 벌었어. 그러면 본인은 엄청나게 큰 성공이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월급 250만 원 받다가 50만 원이 올랐어. 이거 역시도 저는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적 기준에 의한 절대적 성공이 저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성공의 정의부터 우리가 좀 예.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청춘들이 성공을 부러워하고 또 성공한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데 그동안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또 만나오셨잖아요. 네. 그들에게만 있는 다른 점은 어떤 거였나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성공에서 멀어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막 자기가 젊은 시절, 청춘 시절에는 야 이거 하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야 그렇게 해서 네가 돈 벌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되게 매진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성공을 하나의 목표치로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공이라고 불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결과에 초탈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한동훈 대표님도 처음에는 자본을 작게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신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힘드셨을 일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심경의 변화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떠셨어요? 맞아요. 사실은 정말 이 성공들이 실패들을 기반으로 하고 많은 고민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런 순간들이 되게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게 제가 성공의 진짜 정의와도 연결되는 건데 이게 작은 성취들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 자기 자존감이 되게 높아지고 이걸 성공하고 나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 그 안전지대, 컴포트 존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꿈을 꾸게 되고 더 이루게 되고 이런 게 정말 중독성 있는 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외적인 변화는 그런 게 있어요. 성공을 하면 할수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도 어려워하는데 외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이만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시도나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성공이라 부르는 것도 그것도 정말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대나 이런 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내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럼 대표님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성공했다라고 보면은 지금 최종적인 성공은 아니지만 작은 성공들을 모아왔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작은 성공들이 어찌 보면 정말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 임팩트를 처음 세우고 첫 매출이 났을 때 네. 사실은 정말 소액이지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성공의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끝나고 났을 때 누군가 와서 정말 고마웠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영향을 주는 그 성공의 순간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큰 성공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 스스로 내면적으로 행복하고 뿌듯함을 느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저희는 성공의 또 다른 정의가 어떤 정의가 있냐면 이 성공의 순간에는 내적으로 뭔가 전구가 확 켜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불러줘서 성공이란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이 순간에 너무 엄청나게 큰 성취감과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이 성공의 순간이고 그 순간을 잘 포착하면 성공의 순간을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번뜩이네요. 예. 대표님은 또 이제 본인의 이야기 외에도 다른 분들의 강연을 함께 하시면서 성공한 사람들만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을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성공과는 먼 길을 갔다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면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열정이 성공의 동력원이다. 근데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열정의 근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맨 처음 청년 시작할 때 보면은 결핍이 그 성공의 동기, 열정의 동력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어릴 때 너무 가난했거나 뭐 아버지가 누구에게 뭔가
대로 이렇게 맞아요. 되거나 예. 근데 이러면 약간 이런 결핍들이 엄청난 동력원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긍정적인 동력원은 아니지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동력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결핍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이 어찌 보면 성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일가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탁월해져라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탁월해져라. 네, 사실은 뭐 돈을 벌고 유명해지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결과적인 부분이고 어느 한 분야에서 정말 잘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잘하거나 차별화되거나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탁월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탁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야 돼요. 계속. 꾸준히. 멈추지 말고. 네, 멈추지 예. 말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 탁월해질 수 있고 그러면 성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는 그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명감을 가져라. 네, 어찌 보면 저도 이 작은 성공을 만들어가는 거지만 인생에 있어서의 자기의 성공이라 하면 아 내가 인생에 이런 뜻은 이루었다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소명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온 이유들. 이 이유들을 찾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이유들을 달성하게 되면 인생의 성공에 다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아이템을 청춘으로 잡으셨는데 저희가 또 청춘 고민 상담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대표님께서 청춘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싶었는지 청춘에게 네. 청춘을 아이템으로 좀 잡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 제가 청춘밖에 몰라서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한데 네. 사실은 사명감을 찾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자기가 그 공감할 수 있는 아픔이 있는 곳 이런 곳에 좀 시선을 기울이면 자신의 사명감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딱 시작할 때가 네. 그때 막 금융위기 날 때였었고 정말로 약간 다 줄이고 뭐 스펙 열풍이 또 극에 달하고 정말 다들 이렇게 출구를 못 찾을 때였거든요. 근데 청춘들이 정말 힘들어갈 때였고 저는 오히려 되게 청춘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똑같은 청춘이었기 때문에 이 아픔에 너무나 공감을 했었고 이 아픔을 같이 느꼈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명감을 찾고 자기의 인생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사명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성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또 청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예. 성공을 한 사람도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기 위한 또 다른 성공을 꿈꾸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좀 나를 뛰어넘는 방법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자기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가 있고 이 한계 영역을 넓힌다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의 한계 영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계 영역을 설정하고 이 한계 영역의 20% 정도 높은 골을 목표로 잡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자기가 꿈을 가질 때 큰 꿈을 가지라고 하니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의 갭이 너무나 크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게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한계보다 20%를 알게 되면 그거를 노력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자신이 한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 한계보다 더 강한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 자기를 평가절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높은 골이지만 달성되는 경우들이 많고 저의 경우에는 히말라야가 약간 그런 경우였고 네. 저의 경우에는 외국 연사들이 약간 그런 경우였거든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계를 넓혀가고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 잘 안 되는 경우도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친구처럼. 네,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또 극복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예. 사실은 슬럼프라는 게 결국엔 보면은 자신이 목표한 바가 있고 목표한 바를 못 이뤘을 때 이 실패라고 정의를 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되게 힘들어지고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냥 뭐 짧은 인생이지만 좀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뤘다고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목표가 다 이뤘다고 해도 이게 정말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어떤 그 애완견이 이제 쥐약이 든 저 음식을 먹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못 먹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개한테 좋은 걸까 안 좋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먹는 게 당연히 좋은 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한 바를 꿈꾸는 바를 꼭 이루려고 해서 안 됐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걸까?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새로운 시각이네요. 그렇죠. 네. 결국엔 슬럼프도 본인이 선택한 거인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네. 그렇군요. 그래요. 네.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새로운 정말 생각입니다. 가끔은 진짜 막 뒤통수로 뻥 하고 맞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깨달음이 굉장히 감사드리고 네. 예, 너무너무 따뜻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엔 특히나 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정말 안 되는 놈은 안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진짜 나에게 해당되는 것과 하고 지독한 슬럼프 겪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예, 그분들에게 좀 용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사실은 뭐 공부, 연애, 사업 뭐 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보면 어찌 보면 긴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보았을 때 힘들게 하는 요인이 결국에는 이 순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미래에 보았을 때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려움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는 보면 이거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 되게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낫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나은 것. 이것이 이 과정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제보다 한 문제가 더 맞고 내일 한 문제 더 맞고 연애에 문제가 있으면 어제의 관계보다 오늘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면 뭐 최종적으로 결혼에 골인하고 합격하고 이런 결과들은 따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과정에 집중해야겠어요. 네, 이 순간에 집중을 하고 뭐 두려움에 벗어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현실에 부딪히고 말씀하신 대로 결혼할 때가 오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이에서 굉장히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그 나이대가 있으면 그렇죠. 그 시기를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이런 게 어느 때가 오면 어느 때가 오고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조급함이거든요. 근데 조급한 생각이 들면 오판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조급함이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함에 이르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될 것도 안 되더라고요. 네, 될 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조급함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려움, 조급함에 사로잡히면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실패하게 되고 정말 어렵겠지만 이 두려움,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옛날에 돌아보면 뭐 저희 청춘은 뭐 대학생 때 재수를 하면 뭔가 정말 인생에 뒤처질 것 같고 맞아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러잖아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지나고 나면은.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먹어도 취직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항상 그런 조급함에 이제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두려움과 조급함에 벗어났을 때가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깨달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급함이 생기니까요. 일단 맞아요. 비교하는 습관부터 좀 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였습니다. 끝으로 좀 정리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 성공이란 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지만 이게 결과적 개념이고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 성공을 했을 때 이 좋은 느낌이 길어야 2주, 길어야 한 달밖에 안 가요. 그렇죠. 이 성공의 그런 행복한 느낌들이.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인생의 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수많은 과정의 순간들이 비록 성공했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 성공의 순간을 위해서 이 긴 시간들을, 과정들을 저당 잡히는 거거든요. 저당 잡히면 그 수많은 순간들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순간이 되니까. 그래서 이 성공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 집중하고 오히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의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은 성공이 어느 순간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아니하면
도전한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개의치 말으세요. 이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나, 오늘의 나보다 나은 내일의 나, 성공이 아닌 성장의 목표를 하시면 성공이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겁니다. 예. 정말 기억에 남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더불어서 가족의 내조와 외조도 성공의 필수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 네. 임팩트 한동훈 대표 강유리 캐스터와 함께 성공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강의를 들어서 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먼 훗날 찾아오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날이 꼭 올 것 같습니다. 이 청춘 고민 상담소에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요, 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마이크 임팩트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의 마이크 임팩트 이 페이지를 찾아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